지금 드린 거는 센인데 예전에 방학 때 썼던 책에 여기가 아마 안 풀려 있을 거야. 뭐 숙제를 풀던가 할 때 책에다가 하고 싶으면 뭐 센 책에다 하시고 아니면 뭐 프린트에다 하시고 알겠지? 자, 봐봐. 일단은 기본적으로 큰 갈래가 중학교 도형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 알겠지? 그 중학교 때 내신 대비했던 뭐 일품, 블랙라벨, A급 수학 이렇게 엄청 어려운 거를 풀진 않더라도 적어도 중학교 때 배우는 기본적인 도형에 있어서 센 정도의 문제는 알고 있어야 응? 그래야 여기 배우는 단원에 대해서 어떤 도형이 쓰였고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근데 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거의 1학기 끝나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를 알 거라고 난 기대하지 않아. 3년 전이야, 그지?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할게, 알겠죠? 만약에 쉬우면 그냥 릴렉스하고 그냥 구경한다 생각하고 봐. 어려우면 열심히 하시고, 알겠지? 자,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삼각형의 외심하고 내심이야.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을 얘기할 때 기준은 항상 삼각형이야, 그지? 삼각형 입장에서 원이 외접한다. 삼각형 입장에서 원이 내접한다. 됐어요? 그러면 외심을 얘기할 때 그림은 기본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될 거야. 원이 있는데 그 원의 원주 위에 삼각형의 꼭지점 3개가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러면 삼각형 입장에서 원이 바깥쪽에 존재하는 거니까 얘를 외접한다고 하잖아. 맞아요? 그럼 만약에 내심이라고 하면 반대로 원이 먼저 있다 쳤을 때 그 원을 감싸는 삼각형이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알아들어? 이게 외접한다, 내접한다 그 기준을 항상 그 글자를 잘 읽어야 돼. 이따 문제가 나온다.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기본 내용. 삼각형의 외심을 여기 중심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중심과 꼭지점 2개를 연결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 주황색, 얘의 이름을 3글자로 부채꼴이라고 하죠. 그 부채꼴의 여기 동그란 부분 얘를 호의 길이라고 하지. 맞아? 그럼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를 결정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여기 있는 이 중심각을 갖고 얘기해. 그 전체 원주에다가 360분의 중심각이 갖다 곱해가지고. 근데 이제 중3 2학기가 되면 여기 있는 이 중심각의 크기와 이 호를 가지고 있는 이만큼 삼각형 입장에서의 얘를 원주각이라고 부르는 거 맞아? 그러면 이 원주각과 이 중심각은 무조건 2배 관계에 있다. 맞아요? 그지? 좀 그런 것까지 증명 안 할 거 그냥 한번 읊어주는 거야. 알겠지?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원주각과 여기 있는 이 중심각의 크기가 서로 2배 관계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내심이라고 하면은 삼각형 안에 이렇게 원이 싹 붙어갖고 접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이 접점, 여기가 접점, 여기가 접점인 거 맞죠? 그러면 이 접점들을 이 원의 중심, 즉 내심이랑 연결해버리게 되면 무조건 여기가 서로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그치? 그럼 여기를 다 이렇게 수직 표시를 해주시고 나면 결국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이 이 부분의 변과 여기 부분이 변이 서로 같은 거 맞지? 여기 자르면 여기가 서로 합동인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얘하고 얘하고 서로 같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얘랑 얘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알아들었어? 그냥 아주 기본이야, 그지?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런 걸 해야 돼. 만약에 이 삼각형의 세 변을 각각 A, B, C라고 했다 쳐. 그리고서 이 내접하고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소문자 R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원래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땐 무조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높이를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그냥 2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반지름 R을 때리면 넓이가 나온다. 됐어? 왜 그러냐 하면 봐요. 요거를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삼각형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쪼갰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아랫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얘 밑변 C에다가 높이가 R인 거야. 여기 직각이니까. 그럼 2분의 1 CR인 거고. 그럼 이렇게 자르면 오른쪽이 2분의 1 BR인 거고. 왼쪽이 2분의 1 AR인 거니까 다 더하면 이거지. 그지? 됐어? 외울 때 있잖아. 외울 때 이거를 ABC라고 외우지 말고 제발 한글로 외우세요. 둘레라고 외우세요.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삼각형이 아니더라도 성립하거든. 예를 들어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원을 감싸는 만약에 이런 사각형이 있다고 쳐봐. 뭐 이딴 식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있대. 됐어? 그러면 이 못생긴 사각형을 구하는 것도 과정이 똑같아. 이 중심을
여기 있는 이 접점들을 연결한 게 다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 맞지? 그거를 각각 이렇게 꼭지점들이랑 연결해가지고 총 4개의 파트로 쪼갤 수 있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여기를 A라고 하면은 2분의 1 AR, 그게 여기 왼쪽. 2분의 1 BR, 아래쪽. 2분의 1 CR, 오른쪽. 2분의 1 DR, 위쪽. 맞아? 그럼 결국에 이때는 2분의 1로 묶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로 한 다음에 R을 갖다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너네가 이해할 때는 얘도 둘레고 얘도 둘레인 거 아니야. 됐어? 어느 학교에서 오각형도 나오더라고. 됐나?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됐지? 그래서 이제 이 외심이라는 거는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이따가 말할 사인 법칙이 외접원이거든. 그러면 되게 희박하게 가끔 나오는 게 내심이거든. 그럼 너네 입장에서 머릿속에 프로세스를 내접원이 등장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선을 각각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로 쪼개는 게 1번이고 넓이 공식을 알고 있는 게 2번이고 그렇게 두 개만 정리하면 된다.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외심 내심 말고 야 무게중심은 작도를 어떻게 해? 김기현 얘기해봐. 삼각형이 있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한 여기쯤 있어. 그지? 그놈의 여기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구하는 거야? 각 편의 중점을 이렇게 마주보는 대각이랑 연결했다 하시면 돼요. 됐죠? 마찬가지로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한다. 걔네가 만나는 교점이 무조건 여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무게중심이다. 맞지? 그럼 여기가 항상 갖고 있는 성질은 무조건 2대1, 2대1, 2대1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이상 엄청 어려운 건 다 필요 없어. 아주 센 기본만 알면 돼. 근데 기본도 모르니까 문제인 거지. 그리고 이 각각의 넓이 6개가 모두 다 똑같다는 거죠. 진짜 딱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도 모르면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고. 세 번째, 각의 이등분선. 외곽까지는 안 나올 거야. 그리고 올해 시험 봐서 알잖아. 학교쌤이 이제 뭔가 부교재를 많이 내려고 하잖아요. 부교재에 그런 그림 없어요. 대신 이것만 알면 돼요. 봐요. 삼각형이 있다. 근데 그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가운데랑 연결한 거를 방금 중선으로 구한 거지. 여기 가운데 말고 이 변의 가운데 말고 이 각도의 절반을 쪼갠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만나는 교점을 D라고 찍었다고 치면은 원래 꼭지점을 각각 A, B, C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이 있지. 응? 왼쪽 대 오른쪽 요거 두 개의 길이 비율이 얘네들의 길이 비율과 같다. 맞죠? 까먹을만 하면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문제가 여기가 길이가 5고 여기 길이가 3이래.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보는 순간 맨 처음에 응? 보자마자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게 여기 길이가 5대 3인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를 그냥 5t, 3t라고 쓸 줄 알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이 내심 있잖아. 이 내심을 작도하는 방법 자체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각을 2등분하는 선이 가다가 다른 2등분선이랑 만나는 여기 이 교점이 내심이거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각도가 똑같으니까 지금 요거의 직각이랑 요거의 직각이랑 서로 RH의 닮음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이 선 자체가 각의 2등분선이지. 그럼 무조건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요 놈하고가 서로 섞어서 나올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중학교 때 가면 다 있어. 됐지?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2학년 도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3 도형이야.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잘 들어봐. 첫 번째, 원주각이 어떤 호가 이만큼 있다고 쳐. 그 호의 두 점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을 나머지 호 위에 여기 잡던 여기 잡던 여기 잡던 여기 잡던 해서 요렇게 연결하든 요렇게 연결하든 요렇게 연결하든 각도는 다 똑같다. 이게 원주각이지. 그지?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 정도는?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전해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됐어? 첫 번째가 지금부터 너네 부교재에 있는 거야. 원 안에 내부의 한 점을 잡아. 아무데나. 그리고 그 점을 지나가는 선을 2개를 그릴 건데 뭐 수직일 필요도 없고 반빙일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가면 돼. 대충 갖다 쳐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 이 선 2개로 인해서 잘려있는 선분이 조그맣게 4개 있는 거 맞죠? 그 4개의 길이를 각각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라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성립하는 공식 자체가
A와 B를 곱한 것이 C와 D를 곱한 거랑 같다는 거야. 이거 모르면 사망이다, 알겠지? 이거랑 요런 거는 모르면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다른 거는 막말로 똥꼬쇼 하면 어떻게 풀리긴 하거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면 풀려.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얘 말고 할 게 없어. 못해. 무조건 이거 알아야 돼. 됐어. 자, 그럼 얘가 왜 그런지 봐요. 아무렇게나 두 선분을 그을 건데 뭐 얘하고 얘를 연결했다 치자. 그러면 이제 걔가 마주보는 여기랑 여긴 붙어 있는 거잖아. 말고 이게 마주보는 변을 하나 이렇게 연결했다고 쳐. 그 뭔가 이렇게 나비네탈 모양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그때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2호의 원주각이 여기하고 여기 맞아? 2호의 원주각이 얘랑 얘 똑같은 거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이 녀석의 호의 원주각이 여기랑 여기 맞죠? 그 당연히 막곡제각으로 이 새끼 둘이 똑같은 거 맞죠? 그 둘이 닮은 거예요. 그지? 그럼 둘이 닮은 도형 각도가 다 똑같잖아 지금 구성이. 그러면 닮았는데 그 닮은 비율을 쓸 때 시연아? 이 녀석의 대응변이 누구야? A, B, C, D 중에 A의 대응변이 C야 B야? C지. 각도가 여기랑 여기가 똑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A 대 C가 닮은 빈 거고 마찬가지로 그게 D 대 D, 뭐라고? D 대 B가 되는 거지. D 대 B. 그게 같다라는 거를 내항 외항 치다 보니까 나오는 거야. 너네가 이렇게 이걸 안 외우면 뭐 해야 돼? 센스 있게 이걸 그것을 닮으면 봐야 돼. 할 수 있겠어? 못해. 외워.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이해 됐지? 됐어? 그럼 봐. 이게 레벨 1인데 여기서 파생돼 가지고 두 개가 또 있거든. 첫 번째 원이 있어. 그 원에 이제 바깥쪽에 점 하나를 그을 거야. 잡을 거야. 그리고 그 바깥쪽 점에서 이렇게 관통하게 선 두 개를 갖다 그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지? 그다음 하나 더. 원이 있고 바깥쪽에 점이 똑같이 있어. 하나는 관통할 건데 하나는 연병 접해. 됐지? 그럼 그때 이것도 똑같이 선분이 지금 이렇게 짧은 거 이렇게 긴 거 맞죠? 여기 이렇게 짧은 거 이렇게 긴 거 맞지? 자, 여기를 A. 여기 말고 이 전체를 봐서 이만큼 전체가 B. 여기서도 이 조그만 데가 C, 이 전체가 D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공식이 A와 B는 곱해지면 CD 곱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됐어? 증명하려면 빡세. 여기 막 연결하고 이거 막 연결하고 닮은 찾고 막 해야 돼. 근데 거의 뭐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투머치니까. 됐어? 너네가 이해할 땐 이렇게 보는 거야. 영우야 봐. 두 공식은 똑같아. 말로 외워 제발 말로. 한 점에서 가까운 거리, 먼 거리를 곱한 거는 가까운 거리, 먼 거리를 곱한 거랑 같다. 이해돼? 그러면 얘를 봐. 여기를 A, 이만큼을 B라 그랬어. 이만큼을 C라고 할게. 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공식이 뭐가 될까?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를 곱한 게 A랑 B를 곱한 거잖아. 얘는 가까운 거리나 먼 거리나 똑같은 거 아니야? C 제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지금 내가 말한 무슨 거리가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 어떤 꼭지점에 어떤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이 선분을 그었을 때 짧은 거리와 먼 거리를 곱한 거, 짧은 거리와 먼 거리를 곱한 거 항상 비율이 똑같다고 값이. 그럼 여기 입장에서는 짧은 거리가 얘고 먼 거리가 얘면 얘 입장에서는 짧은 거리랑 먼 거리랑 똑같은 거잖아. 만나는 게 한 개니까. 그러니까 짧은 거리도 C, 먼 거리도 C라고. 이해됐어요? 이런 거를 증명하고 막 빈칸 채우고 하는 건 중딩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이런 거를 너네가 알게 모르게 다 배워왔다. 배워왔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 두 개는 너네 교육과정에 없어. 아마 중학교 때 교과서랑 쌤밖에 안 풀었으면 모를 거야 이거. 근데 만약에 블랙라벨까지 풀었든 응? 뭐 그랬으면은 봤을 수도 있고. 그럼 봐. 분명히 중학교 때 배운 교과과정에 없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까? 나오지. 나오지. 어떻게 나온다? 그냥 이걸 딱 줘. 싸가지 없게.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하라 그래. 그리고 네가 닮으면 찾아. 이것처럼. 시키는 거야 그냥. 따지고 보면 이것도 교육과정에 없어. 이것도 없어. 알겠지? 단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14강 심화 2번에 가면 내가 저번 주에 예시를 들어준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어떤 선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점을 지나가면서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을 갖다 그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당연히 내가 생각해야 되는 그림은 이거야. 이 내부의 한 점이 지금 얘잖아요, 이거.
그러면 결국에 성질 자체가 얘랑 얘 곱한 거랑 얘랑 얘 곱한 거랑 같은 거잖아. 그거 갖고 푸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저 노란색을 안 외웠으면 애들이 뭐 해야 돼 이제? 이거를 그어 가지고 닮음을 찾으러 떠나야 돼.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지? 알겠지? 그래서 중학교 도형은 하나 남았다. 자, 마지막. 봐요. 자, 원이 있어. 원주 위에 점 4개를 아무렇게나 갖다 잡았어. 직사각형, 정사각형 상관없고. 그때 여기 있는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마주보는 각도를 베타라고 하면 얘랑 얘의 합은 무조건 180도다. 그 정도는 기억합니까? 응? 그러면 이건 어때? 여기를 지나가는 외곽을 이렇게 연장해갖고 잡았대. 그러면 이만큼 벌어진 각도의 이름은 뭐야? 알파죠. 왜냐면 얘랑 얘랑 더한 게 180도인데 얘랑 얘랑 더한 것도 180도가 돼야 되니까. 맞아? 맞아?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뭐 중학교 거를 몰라가지고 문제를 손도 못 댄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와. 알겠지? 이해됐어요? 여기가 가성비가 되게 구려. 할 건 뒤지게 많은데 단원이 하나여가지고 문제는 많이 안 나와. 근데 그렇다고 여기를 안 해버리면 당장 내신이 문제가 아니고 고3 수능이 문제예요. 고3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오거든. 30개 중에 한 개를 버리고 시작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지? 어차피 너도 이거 싫어하고 남들 다 싫어할 거니까 그냥 하세요. 알겠죠? 솔직히 도형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없어. 나 진짜 몇 명 못 봤거든. 그지? 자, 이제 여기까지가 중등 도형이고 이제 여기 단원 시작한다. 예? 자, 보세요. 제목은 사인 법칙,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올 게 코사인 법칙,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올 게 각종 이상한 도형의 넓이 구해보기. 이렇게 세 개인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거 얘기할 거고. 됐어?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한글 쓰는 걸 되게 안 좋아해서 전 앞으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사인 법칙이라고. 알겠지? 대충 알아봐.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럼 사인 법칙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 ABC가 있어. 이 삼각형 ABC에 외접원이 등장해야 돼. 영호야 무슨 원이라고? 외접원? 내접원 아니고 외접원이야? 그러면은 기본적인 이미지가 일단 원이 바깥쪽에 존재하고 삼각형의 꼭지점 3마리가 원주 위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 맞지, 그지? 무조건 이미지가 항상 이거라고. 그리고 자, 꼭지점 3개를 ABC라고 잡았을 때 걔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A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소문자 A로 쓴다는 거 정도는 알죠? 설마 여기다가 B를 쓴 또라이는 없겠지, 그지? 절대 안 돼. 내가 그랬거든. A야. 여기가 비면 여기 이만큼이 빈 거고 여기 이만큼이 씬 거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식이 성립하는 게 있대. 그게 뭐냐면 말로 해봐. 사인 값과 마주보는 대변의 비율. 됐어? 사인 값과 마주보는 대변의 비율. 사인 값과 대변의 비율. 사인 값과 대변의 비율. 사인 값과 대변의 비율은 모두 동일해. 됐니? 모두 동일한 거고 그게 얼마로 동일할 거냐면은 저 외접원의 지름하고 동일한 거야. 알겠지? 저 외접원의 지름하고 동일하다. 됐어? 증명할 건데 일단 예시를 봐. 만약에 여기에 삼각형이 3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문제에서 30도라 그랬어. 그지? 그리고 이만큼의 외접원의 지름의 반지름의 길이가 5래. 그러니까 문제가 이 길이 뭐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그냥 공식 갖다 적용하면은 사인 값과 그 대변의 비율을 나누는 거야. 그럼 사인 30도 분의 x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게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라고. 그럼 얘가 2분의 1일 거니까 여기다 올리면 얘가 5가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이렇게 쓰는 거다. 그럼 얘가 왜 그런 거냐면 잘 봐. 증명은 되게 쉬워요. 여기 원주각이 있죠? 이 홀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원주각은 안 바뀌는 거 맞지? 그럼 내가 이 점을 좌우로 막 잡아 당길 건데 어디로 움직일 거냐면은 이 BC랑 서로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올려서 여기로 움직였다고 해봐. 그럼 이렇게 주황색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지? 승희야, 나중에 개념 설명해달라고 하지 말고 나도 이거 하기 싫어. 나도 문제 푸는 게 좋아. 됐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 각도가 여기 있는 이 각도랑 똑같은 거니까 얘 각도가 그냥 그대로 A인 거 맞아?
그리고 여기가 직각일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가 지름인 건 이해하시죠? 그지? 그럼 여기가 2R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마주보는 이 BC의 길이 여기를 이렇게 A라고 잡고 그냥 사인 값을 구해봐. 그러면 사인 A는 요 각도의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일 거 아니야. 그지? 얘 입장에서의 사인이니까 이게 아니고 얘지. 그지? 그럼 이게 2R분의 A 맞죠? 그지? 그거를 얘랑 위치 바꾼 게 그냥 이거야. 이렇게 같다. 알아들었어? 제발 말로 해. 제발 말로 해. 사인 값과 대변의 비율. 사인 값과 대변의 비율은 왜 저번에 지름이다. 말로 외우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걸 몇 개만 써볼게요. 자, 봐. 첫 번째. 요렇게 봤을 때 얘하고 얘하고 위치가 바뀌면 사인 값은 지름분의 대변이라고 써도 되지. 됐어? 마찬가지 사인 값은 지름분의 대변이라고 써도 되지. 이해하시나? 응? 이게 사인 법칙 다야. 됐지? 더 얘기 안 할게. 문제 풀러 와봐. 넘어오세요. 805번. 자, 문제 봐요. 지금 제가 설명할 때 계속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싸가지없게 그림이 없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그림부터 그려야 돼.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삼각형을 대충 그려. 정확할 필요 없어. 우린 사람이야. 아무렇게나 그려. 됐지? 문제가 60도래. 그럼 나 여기를 60도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A겠죠? 그러면 마주보는 여기를 A라고만 쓸 수 있으면 돼. 그것만 안 틀리면 된다고. 그럼 여기가 A니까 이 길이가 5잖아. 됐지? 그러면 B가 4래. 그게 어디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상관없죠. 돌리면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냥 여기를 B라고 할게. 그러면 얘가 4가 되면은 그 순간 얘가 B니까 걔가 마주보는 여기의 각도가 B가 되는 거잖아. 그런 것만 안 틀리면 된다고. 되지? 그럼 여기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봐. 사인 값과 대변의 비율과 사인 값과 대변의 비율은 항상 일정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쓸 항등식 이렇게 되는 거야.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5지. 그거는 사인 B분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B니까 4죠. 이렇게. 근데 지금 내가 각도 A가 60도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60도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결국에 이 등식에서 내가 숫자를 얘만 모르고 이거 3개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3개 정리하면 얘 구할 수 있지. 됐어? 얘를 구해냈으면 내가 구한 그 사인 값을 토대로 코사인 B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지? 그럼 코사인 B를 제곱하는 것도 구할 수 있잖아. 이해됐어요? 맞아. 계산해보세요. 얼렁하게 봐. 사인 B 왼쪽에 올려. 그 다음에 이 숫자의 역수를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잖아. 그러면 5분의 4의 사인 A 맞죠? 근데 사인 A가 여기 60도니까 얘가 2분의 루트 3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랑 얘 앞분될 거니까 이게 5분의 2의 루트 3인가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그럼 얘가 사인 B면 코사인 B를 구할 때는 어차피 문제가 이거 제곱 물어봤잖아. 그럼 결국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이랑 더한 합이 1이다 쓰면 바로 나오겠지. 그지? 그지?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내려오세요. 806번 봐요. 바로 아래 거. 기본이야. 봐. 삼각형의 세 각 ABC에 대해서 그 세 개를 더한 합은 무조건 늘 180도인 거 맞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거기
A 곱하기 사인 괄호치고 A 플러스 B라 그랬잖아. 그럼 이상한 각도 두 개를 더하라는 거잖아. 이걸 두 개 더하는 건 할 수가 없어. 이걸 사인 A 더하기 사인 B로 전개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얘를 A 플러스 B를 남기고 C를 옆으로 이항시키면 얘가 사인의 파이 빼기 C랑 같은 거 맞아요? 앞에 A는 그대로 곱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저번 시험범위 배운 거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랑 같은 거니까 얘랑 같은 거 맞죠? 결국에 얘랑 다 이렇게 똑같은 거다. 그러면 결국 이 값과 똑같은 걸 갖는 거를 찾으라는 건데 다 찾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동그라미 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혹시 니은 디귿도 되나?를 고민하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사인 값과 대변의 비율 여기 써놨지? 자, 요 놈하고가 지금 똑같다는 거 맞죠? 그럼 얘를 여기 갖다 곱하고 얘를 여기 갖다 곱하면 니은이 맞겠죠?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니은까지는 될 건데 지금 디귿은 뭐 근거가 없다. 답은 기억 니은이다. 그럼 지금 하나 얘기했어. 봐. 기본 공식 이거 아는 건 말 그대로 정말 기본인 거고 첫 번째 각도 두 개가 더해져 있을 때 이거를 너멋대로 전개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이건 미적분 가서 배우는 거야. 덧셈 정리라고. 졸라 어려워. 사인 코사인을 미분까지 할 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야. 생각도 하지 마. 전개하지 마세요. 절대로.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다? 얘를 활용해서 C를 이항시켜서 풀 수 있다. 알겠지? 810번 보세요. 이제 슬슬 그림이 복잡해져. 그림 한번 봐봐. 이 그림들하고 빨리 친해져야 돼. 봐봐요. 일단은 그림이 A, B, D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얘가 원래 O였던 거야. 그지? 근데 거기에 요 호 어딘가에 C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잡아가지고 그놈을 얘랑 연결 쳤더니 여기가 뭐 2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지? 그래놓고 얘랑 이렇게 연결을 때렸대. 됐죠? 그리고 문제가 알려준 게 sin DAB가 10분의 7이래. sin DAB가 어디냐면은 DAB니까 지금 이만큼 전체의 사인 값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쓸게. 사인 법칙. 사인 분의 얘가 마주보는 대변은 당연히 5인 거 맞죠? 이거니까. 사인 값분의 대변은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내가 외접원의 지름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얘가 지금 10분의 7이라며. 그럼 여기다가 10분의 7을 이렇게 옆으로 이항시키면 결국에 이항을 시킬 게 아니죠. 그냥 갖다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10분의 7분의 5라고 써있는 게 외접원의 지름인 거잖아. 그럼 결국에 얘가 7분의 50이랑 똑같은 거지. 맞아? 이해됐어?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도대체가 여기 있는 2를 왜 줬을까 하고 문제를 보니 이 2가 마주보고 있는 대각이 지금 여기 조그만한데 여기 맞지? 근데 문제가 이 조그만한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물어본 거잖아. 그지? 그럼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초록색 자리로 보는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삼각형이랑 보면 완전 생판 남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초록색 삼각형의 세 점도 원 위에 있고 파란색 삼각형도 세 점이 원 위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외접원이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 이 파란색에서 사인 법칙을 써도 이 R이라는 값은 똑같은 거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래. 사인 DAC 이 파란색 각도 여기 분의 걔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2를 쓰면 그게 외접원의 지름하고 똑같다. 그게 7분의 50이다. 그럼 여기 있는 거 얘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됐어요? 옛날에 내가 도형을 뒤지게 못할 때 잠깐만 얘기할게. 나는 여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깔짝 나오고 수능에 안 나오는 세대였어. 난 중학교 때 공부 안 했다고 얘기했잖아. 원주각이고 나발이고 지금 아무것도 몰라. 고1 때 그냥 거의 내신 5등급 6등급 막 이래. 그 수능을 봤어. 대학을 갔어. 알바를 해. 고3짜리가 와가지고 미적분을 물어봐. 다 풀어. 고1짜리가 와가지고 내신 문제를 물어봐. 센 대표 문제야. 씨발 못 풀어.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대학생 때 처음부터 새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다 느꼈던 건데 그때 내가 20 몇 살인데 내가 그랬잖아. 이걸 하면서. 응? 이 초록색이랑 이 파란색은 완전 남인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면 외접원이 똑같아. 그러니까 초록색에서 쓰는 거랑 파란색에서 쓰는 거랑 사인 법칙의 이 R이 똑같아. 이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됐어? 자, 811번 풀어보세요. 님들 부교재 가시면 있어요, 이거. 실력 따지기에. 글자 잘 읽어. 내접이야? 내접이야? 그럼 내접원이야? 내접이니까 내접원 아니야? 그렇게 보면 이제 이걸 절대 못 푸는 거야. 아까 내가 관계를 생각하라 했잖아. 누가 누구에 어떻게 접하는지 봐봐. 글자를. 일 분. 자, 봐요. 봐요. 이 내접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성질 급하게 삼각형 안에 원이 접하고 있구나 이렇게 갖다 그리는 순간 백날 천날 해도 못 푼다. 그지? 관계를 봐. 원이 있고 그 원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그림이 원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삼각형 입장에서는 왜 접하는 거지? 그거 생각하라는 얘기고. 근데 그 외접원의 지름, 그 반지름이 지금 4라고 써 있는 거 맞죠? 문제에서. 그래놓고 문제가 하라는 게 지금 봐. 사인 A, 사인 B, 사인 C 얘네들의 총합을 갖다가 구하래. 근데 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름분의 대변의 길이가 사인 값이랑 똑같은 거 맞죠? 혹은 사인 값 분의 대변 그게 지름이랑 같은 거 맞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 그놈의 거속시 했잖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막 이딴 거 했잖아. 그 똑같은 거 2항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해 주면은 봐. 이렇게 애매한 사인 값 대신에 얘로 갈아치울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내가 여기를 2R분의 A, 여기를 2R분의 B, 여기를 2R분의 C라고 써도 전혀 이상한 거 없다. 그치? 그럼 이거를 다 더한 게 정답이잖아. 근데 얘를 다 더해 보시면 이게 2R분의 전체 ABC의 합으로 분자가 정리가 될 건데 이때 얘네들을 다 더한 이 값이 12잖아요. 둘레니까. 그리고 반지름이 4니까 얘가 8이잖아. 정답 8분의 12, 2분의 3. 됐어? (812번) 집 가서 해봐. 각도 두 개 더해져 있는 거 어떻게 하라고 아까 얘기했어. 그치? 자, 815번. 봐요. 자, 문제에서 5분의 A 더하기 B, 6분의 B 더하기 C, 7분의 C 더하기 A가 똑같대. 자, 봐봐. 이거 보는 순간 뭐부터 해야 돼? 응? 어떻게 정리해? 세 개가 같으면 무조건 문자 잡으라고 했어. 그리고 얘네끼리 지지고 볶고 노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1분 만에 갈 거, KTX 탈 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다. 알겠지? 이렇게 같은 거야. 됐어요? 그리고 식 봐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5K지. 그 다음 B 더하기 C가 6K지. C 더하기 A가 7K지. 됐어? 그럼 이거를 다 더해보세요. 잘 봐요. 구성원이 지금 나중에 수열가도 나와. 3명이 있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3개가 있는데 하필 지금 2개씩 더해져 있잖아.
이때는 싹 다 더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싹 다 더해보시면 좌변이 A 2개, B 2개, C 2개야. 그러면 2배로 묶어서 A, B, C의 합이죠? 그러면 얘 다 더하시면 나중에 얘가 18K 되는 거 맞죠? 그럼 약분 한번 해주시게 되면 결국 이만큼 3개 더한 합이 9K랑 같은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가 9K면 이렇게 3개를 더한 게 9K인데 A, B만 더한 게 5K면 당연히 얘랑 연산 치면 C가 4K라는 거 구할 수 있죠. 어렵지 않게. 그리고 그 C가 4K인 거를 여기 넣으면 B가 2K가 나올 거고 마지막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가 얼마야? 3K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그지? 그럼 결국에 지금 얘가 말하는 게 뭐지? 이 정보가 말하는 게 뭐야? 삼각형의 세 변이 있는데요. 그 삼각형의 세 변을 각각 ABC라고 하면요. 그 삼각형의 세 변 ABC가 여기가 3K이고 여기가 2K이고 여기가 4K라는 거잖아. 그럼 세 변의 길이 B가 3대 2대 4라는 거잖아. 그냥. 됐어? 자, 마지막 하나만 얘기할게. 봐. 자, 한 번만 다시 쓴다. 이거 맞지?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사인 값과 사인 값의 비율은 사인 A 대 사인 B 맞아? 사인 값과 사인 값의 비율은? 그러면 걔는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은 거니까 2R분의 A, 2R분의 B로 바꿔도 되는 거 맞아? 맞아? 근데 우리가 비율에서 똑같은 걸로 나누어져 있거나 곱해져 있는 거 무시할 수 있잖아? 여기에 있는 2R을 무시해버리면 결국에 사인 값과 사인 값의 비율은 걔네가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 B랑 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봐봐. 제발 좀 봐봐. 문제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3대 5대 4래. 이거 보고 너가 할 게 뭘까? 사인 값의 비율은 대변의 길이 B랑 같은 거야.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B가 3대 5대 4인 거야. 그럼 이 새끼 무조건 직각인 거야. 3대 5대 4니까. 됐어? 그럼 어디가 A야? A가 3짜리니까 3이 마주보는 제일 조그만한 데가 A인 거야. 어디가 B야? B자리가 5로 제일 기니까 B변의 대변인 여기가 B야. 이해됐어? 자, 첫 번째 아까 얘기해서 계속 얘기할 거야. 시장에 가면처럼 계속 얘기할 거야. A 플러스 B가 이렇게 사인에 들어있을 때 뭐 한다? 얘를 파이 빼기 C로 바꾸는 거. 두 번째, 사인 법칙의 공식을 외우는 건데 거속식 마냥 그냥 양변 왔다 갔다 이양 좀 잘 하시고요. 이거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거. 사인 값의 비율과 대변의 길이 B는 항상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거기 문제 봐봐. 문제 뭐 구하래? 사인 값의 비율 구하라 그랬지. 그지? 그럼 정답은 바로 뭐라고 쓰면 돼? 그냥 3대 2대 4야. 됐나? 여기는 기말고사 대비할 때 다시 돌아와서 할 시간이 없어. 수열 할 거 진짜 많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 알겠지? 자, 넘어오세요. 818번. 풀기 전에 들어. 여기 그 우리 수학카에서 경우의 수 순열조합 기억나? 어? 그거 할 때 너네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떠올려서 푸는 것보다 뭔가 얘는 이렇게 푸는 거다, 얘는 이렇게 푸는 거다가 정착되어 있는 게 맞지? 그렇지 않아? 근데 그런 게 적용되지 않은 아주 어려운 거는 대충 분류를 하긴 하는데 이웃하는 건 이렇게 풀고 이웃하자는 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이게 똑같은 거야. 됐어? 이거를 창의적으로 너가 뭔가 발견하려고 하지 마. 여긴 정해져 있어. 알겠지? 창의적으로 하는 거는 수열 가서 하세요. 거기 진짜 창의적이어야 되니까. 여긴 정해져 있다. 됐지?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봐. 제발 봐. A, B, C 소문자로 써 있는 거는 네 글자로 변의 길이지. 그리고 대문자 A, B, C라고 써 있는 건 각도지. 그럼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요약하면은 하나의 식 안에 도대체가 변도 들어있고 각도 들어있고 둘 다 들어있는 거 맞아? 그럼 당연히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얘를 변만 들어있게 만들든 아니면 각도만 들어있게 만들든 하는 거야. 정리를 해서. 근데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은 변을 남기고 각도를 죽여야 돼. 됐어? 그럼 어떻게 죽이지? 아까 배운 거야.
사인 값은 뭐랑 같아요? 2R분의 A랑 같은 거 맞아요? 그럼 잘 생각해봐. 좌변으로 읽으면 얘는 각도야, 그지? 물론 각도가 들어간 숫자가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각도의 정보가 들어있잖아. 근데 얘는 봐봐. 이게 다 길이야. 그러니까 이런 항등식을 만나면 무조건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요 자리를 항상 2R분의 A로 바꿔야 돼. 보자마자 자동이야. 알아들었어? 이해된 거야? 그럼 사인 B를 뭐라고 써? 2R분의 B라고 쓰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A는 뭐라고 써? 사인 A는 2R분의 A. 그 다음에 C는 사인 C는 2R분의 C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그럼 양변에 좌변, 우변에 동시에 2R, 2R, 2R 곱해버리면 여기 있는 2R 무시하고 얘 무시하고 얘 무시할 수 있잖아. 그럼 남는 게 좌변은 A 빼기 C 곱하기 B인 거고 우변은 A제곱 빼기 C제곱인 거지. 그러면 여기가 A 빼기 C랑 A 더하기 C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정답이 뭐예요 이제? 여기 봐봐. 혹시 머릿속에 잠깐이라도 이거 약분한다가 스쳐 지나갔으면 고쳐? 절대 안 돼. X 곱하기 Y랑 X 곱하기 Z랑 똑같을 때 무조건 Y랑 Z랑 똑같다. 돼, 안 돼? 왜 안 돼? X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안 되지. X가 0이 돼버리면 얘가 100억이고 얘가 1이어도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지금 여기서 얘하고 얘가 0이 되면 B하고 얘가 같을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근데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얘를 약분을 치는 순간 남는 결론은 B는 A 더하기 C예요. 그죠?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3, 7, 10짜리는 절대로 삼각형 만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봐. 여기 10이고 여기 이만큼이 3짜리고 여기 이만큼이 7짜리가 있다고 쳐. 성량계비가. 겹쳐 있는 거 맞지? 3, 7 밑에 10 깔려 있는 거 맞지? 이거 두 개 이렇게 올리는 순간 절대 안 만나. 될 수가 없어. 알겠어? 그래서 거의 외웠을 거야.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얘가 더 짧아야 된다. 됐지? 그래서 그런 성질에 의해서 얘가 말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얘랑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A랑 C랑 같다. 그럼 봐봐. 여러분들 시험에 단답 4개, 서술 4개가 나오실 텐데 그 중에 서술형 4개 중에서 1번, 2번 정도는 좀 풀만하게 나오잖아. 그지? 그게 중에 얘가 나왔다고 쳐. 나올 것 같아. 근데 봐봐. 왜 나오냐면 애들이 뻘짓거리 하는 걸 잡아가지고 깎아주기가 제일 좋아서 그래. 이런 거 약분 치는 애들 절대 못 풀 거고 약분할 때도 이렇게 푸는 거야. 봐봐. 그럼 이거를 객관식이면 저렇게 푼다 치고 서술형에 어떻게 풀어야 돼? A 빼기 C 곱하기 B는 A 빼기 C, A 더하기 C지. 이거 뭐 약분한다 만다 그거 한글로 쓸 거야? 그게 아니잖아. 한쪽으로 넘겨서 A 빼기 C 곱하기 B 마이너스 A 빼기 C, A 더하기 C는 0이지. 그리고 A 빼기 C로 묶어. 그럼 B 마이너스 A 빼기 C가 는 0 맞죠? 그래서 A 빼기 C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려면은 이거잖아. 근데 A, B, 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이므로 얘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A, C다. 이렇게 쓰면 한글을 쓸 일이 없어요. 알겠지? 이해됐어? 한글 써봤자 여기밖에 없잖아. 세 변의 길이이므로 이거밖에 없잖아. 수식으로 쓰는 거야. 알겠지? 별것도 아닌데 말 오래 했다. 자, 821번. 자, 이거 하고 쉴게요. 자, 문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 지금 B 지점에서 이 드론을 바라봤을 때 드론까지의 거리래. 그럼 결국에 이 길이 구하는 거 맞아? 맞지? 문제가 언급하는 게 이거 맞지? 가끔 애들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드론이 여기 떠 있으니까 요거 구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드론까지의 거리라고 했잖아. 드론까지 높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정답이니까 여기를 x라고 써주면 사인 법칙 한 줄 쓰면 끝나는 거 맞지? 사인분의 대변, 사인분의 대변. 근데 75도의 대변은 몰라. 그치만 다 더하는 게 180도니까 여기가 60도라는 건 쉽잖아. 그치? 그래서 식은 한 줄이에요. 사인 45도 분의 x는 사인 60도 분의 마주보는 거 30 이렇게 써주면 금방 할 수 있겠다. 그치? 이해됐어? 자, 잠깐만 볼래? 어? 만약에 시험에서 예서야? 시험에서 A 지점에서 드론을 바라본 높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x를 여기라고 잡아야 되지. 그러면 여기 식의 구성이 얘가 70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반대로 썼구나 이거. 45? 아 맞네. 그럼 여기가 70으로 바뀌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럼 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때는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푸냐? 이게 잘라가지고 막 1대 1대 루트 2라고 이런 거 하고 놀아야 되거든? 응? 그럴 바에는 머릿속에 용량을 비워두고 외워. 알겠지? 봐요. 일단 여기 들어있는 각도랑 여기 들어있는 각도의 합이 190도인 거 맞지? 그러면 여기가 사인 세타면 여기가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맞지? 코사인에?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건 당연한 거죠. 둘이 똑같은 건 당연한 거지. 맞아? 도대체 그 숫자가 뭐랑 같냐면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얘는 가운데만 빼기로 바뀌어 있는 거. 자세한 증명은 못해. 할 수는 없어. 뭐 하려면 이거 다 쪼개놓고 막 수선해발 하고 놀아야 돼. 안 할 거야. 근데 본인 뇌 용량이 된다. 외우세요. 외워갖고 손해볼 일은 없다. 알겠지?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세 개 중에서 지금 사인 법칙 하나 한 거야. 알겠죠? 자, 쉬었다가 저 시계로 20분부터 합시다. 요약하자. 첫 번째. 계속 얘기해야지 진짜. 사인 값은 대변분의 그 지름분의 대변. 맞아? 그 다음에 반대로 사인과 대변을 나눈 그 비율은 지름하고 똑같은 거. 그지? 그 다음 사인 값들의 비율은 대변의 길이비와 무조건 같은 거. 됐어요? 크게 요약하면 이거 3개쯤 된다. 그지? 거기다가 부차적으로 너의 뇌 용량이 허락하면은 75도랑 15도 같은 거 정도는 좀 외워주면 좋다. 아주 희박해. 거의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똥 밟아갖고 나오면 너무 고생할 수 있다. 그지? 이 정도야. 자, 두 번째가 코사인 법칙인데 잘 들어봐. 응? 코사인 법칙도 이제 뭔가 공식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꼭지점을 ABC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걔가 바라보는 대변들을 각각 이렇게 ABC라고 썼어. 그지? 그때 어떤 하나의 등식이 성립한대. 근데 그 등식이 뭐냐면 자, 기준 각도를 하나 잡아. 지금 내가 만약에 A를 기준으로 했다고 칠게. 그러면 이 기준 각도가 바라보고 있는 대변이 하나 있지. 그리고 걔 말고 나머지 두 변이 양옆에 쌍으로 끼워져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러면 기준 각도를 A라고 했을 때 N은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걔가 바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를 제곱한 거는 나머지 B와 나머지 C와 그리고 본인 각도 이거 세 개를 가지고 얘를 얘기할 수 있다. 됐어? 그 형태가 뭐냐면 여기까지 쓴 피타고라스 맞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더 붙거든? 근데 그 뒤에 더 붙는 게 이렇게 쓰면 곱셈 공식 냄새 나는 거 맞아? 이거를 먼저 외워주고 그 뒤에다가
코사인 A를 하나 곱해주면 된대. 됐어? 증명할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 봐봐. 어떤 상황에 쓰는 거냐면 여기가 6이야. 여기가 5야. 근데 여기가 45도래. 얘는 뭘까? 그러면 상황이 기준 각도가 바라보고 있는 대변이 x잖아. 그러면 이때는 x제곱. 그게 나머지 두 변이 6하고 온 거 맞죠? 그러면 6의 제곱과 5의 제곱, 그 다음 2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쓰면 곱셈 공식 형태처럼 여기까지 쓴 거 맞지? 그때 맨 뒤에 있는 여기 부분에다가 코사인 각도를 하나 곱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애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잘 들어봐. 만약에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6이고 만약에 여기가 5야. 그리고 문제가 여기를 찾으래. 됐어? 그럼 그때는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요거의 제곱을 구하려면은 너는 이 각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 됐지? 구조를 봐봐. 여기 써 있는 이 하나의 변에 대해서 뒤에 들어가는 각도가 그 변의 대각인 거야. 그치? 그때만 쓸 수 있다고. 그럼 만약에 이런 형태면 여기 길이를 x라고 잡고 x제곱은 블라블라다라고 하려면 이 각도를 모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내가 아는 각도가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써야 돼. 얘가 바라보는 게 5잖아요. 그죠? 그러면 5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가 6하고 x 맞지? 그러면 6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x라고 쓰고 뒤에다가 코사인 45도를 곱하면 된다. 됐어? 그러면은 어쨌든 정신 차려보면은 얘는 2분의 루트 2니까 결국에 문자가 x제곱이랑 x밖에 없는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그럼 거기서 근해 공식을 쓰건 인수분해를 하건 하면 x를 구할 수 있잖아. 됐지? 애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변이 있는데 꼭 그거에만 매몰돼서 식을 x제곱이다 라고 시작을 해버린다고. 그럼 안 된다. 알겠지?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각도가 꼭 있어야 돼. 그 대변으로. 증명은 제가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냥 보고 그런가 보다 하세요.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그냥 여기 꼭지점 하나에서 뭐 여기던 상관없어. 어느 한 점에서 걔가 바라보고 있는 대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고 이렇게. 여기를 H라고 잡아. 됐죠? 그럼 그 순간 여기가 직각이 탄생하는 거잖아? 그리고 뭐 왼쪽을 보던 오른쪽을 보던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제 오른쪽을 본다고 해보면 이 오른쪽 그림에서 현재 직각이 등장해 있으면서 요거의 길이가 B인 거 맞지? 그지? 그리고 여기 있는 꼭지점의 이름이 지금 C잖아. 그러면 이 B를 타고 가서 이 높이를 구하려면은 이 높이의 이름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B 곱하기 사인 C다. 하나만 해볼게. 중학교 때 공부 나처럼 진짜 안 했으면 못해. 자, 여기 모르니까 네모라고 해봐. 그냥 사인 C를 써봐. 그럼 사인 C는 요거의 사인 값이니까 빗변분의 높이인 거 아니야? 그게 B분의 네모인 거 아니야, 그지? 양변에 BB 곱하시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맞나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여기 있는 길이는 B 곱하기 코사인 C 맞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적용시키게 되면은 이 높이가 B 사인 C가 되는 거고 여기 오른쪽 부분이 B 곱하기 코사인 C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왼쪽 부분에 얘부터 얘까지는 전체 A에서 얘를 빼면 남는 거니까 얘가 A 마이너스 B 코사인 C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 더럽게. 마지막에 한번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 가지고 피타고라스 한 번만 쓰면 돼. 됐어요? 해볼게요. 직각이니까 피타가 된대. 그러면 요거의 제곱은 C의 제곱은 뭐랑 같다?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을 더한 거랑 같다. 자, 요거 제곱은 이렇게 쓰면 되죠. B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C. 맞나? 그 다음에 파랑색을 제곱한 거는 곱셈 공식 완전 제곱식 쓰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하시면 B 제곱의 코사인 C의 제곱 맞아요? 맞아요? 애초에 지금 B 코사인 C라는 거를 제곱하라는 거 자체가 결국 B도 제곱하고 이 새끼도 제곱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이거잖아. 그냥 더해보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b제곱으로 묶이면 얘하고 얘가 여기 들어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가 1이잖아. 그럼 얘가 b제곱이랑 그냥 똑같은 거잖아. 그럼 결국에 정리를 해보니까 노란색으로 쓴 부분은 b제곱이랑 같아. 나머지 두 개를 써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인 거야. 그게 c제곱이랑 같다는 거잖아. 그럼 형태를 봐. c가 기준이고 그 기준 각도가 여기 써 있는 거 맞지? 나머지 두 개 ab가 여기 들어있는 거 맞아요? 알아들었어요? 증명된 거다, 그지? 아무리 너네 학교가 증명이 나온다지만 수학적 귀납법에 증명할 게 훨씬 많거든? 이런 것까지는 안 낼 것 같아? 혹시 몰라 뭐 수행평가 같은 거 나중에 나오면 그때나 연습하시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 거의 없어. 그냥 한번 끄덕였으면 이제 외우고 쓰면 된다. 근데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요 A랑 요 A의 위치를 안 헷갈리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하나 정리할게. 여기다가 코사인 법칙.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그럼 남은 각도가 A니까 여기다가 코사인 A라고 쓰는 거 맞죠? 그지? 그리고 얘도 정리를 해서 식을 한 개 더 만들 수가 있는데 한 번만 봐봐. 자, 요만큼을 좌변으로 이항해. 그리고 A제곱을 우변으로 이항해. 그러면 2BC 곱하기 코사인 A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좌변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나머지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맞아요? 그러면 2BC를 나눠버리면은 코사인 값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이것 또한 공식인 거야. 됐지? 그럼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런 거야. 봐봐. 세변의 길이가 나왔어. 3, 4, 6이래. 갑자기 이 새끼 각도 얼마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여기를 세타라고 해놓고 니마 사인 세타 좀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일단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할 수 있잖아.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리고 얘가 숫자가 뭐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 보고 얘 구할 수 있잖아요. 됐지? 됐지? 그럼 요약한다.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야? 언제 쓰는 거야? 첫 번째, 세 변을 알고 그걸 가지고 어떤 각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그게 지금 이 식이잖아. 세 변을 알고 각도를 구해달라. 두 번째는 두 변을 알고 각을 한 개 알아? 그때 마지막 남아있는 변을 하나 구하라고 시킬 때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한 번만 얘기할게. A를 구해주세요. 그럼 너가 알아야 되는 건 뭐다? 나머지 변 두 개 알아야 되고 끼인 각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 두 개와 각 하나를 알고 있을 때 나머지 변을 구할 때 쓸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만 더. 그럼 코사인 A를 구하는 방식은 말로 이렇게 할게. 잘 들어봐. 얘가 A지. 내가 알고 싶은 게 A지. 그럼 걔가 마주보는 대변의 이름이 뭐야? 걔도 A잖아. 그러면 그 A가 빼기 A제곱을 한 번만 써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누구 있어? B하고 C 있잖아. 그 B하고 C가 여기는 제곱으로 더해져 있는 거고 여기는 2BC로 곱해져 있는 거야. 그렇게 외워 그냥. 알겠지? 다 했어. 문제 풀자. 825번. 자, 그림 보세요. 보는 순간 반가워야 돼.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 그럼 아까 얘기했어요. 처음에 보여야 되는 성질은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180도다. 그치? 그치? 자, 여기 봐봐. 구조를 봐봐, 이제. 지금은 센 대표 문제니까 쉽잖아. 그치? 문제가 나중에 어려워지면은 뭐부터 어떻게 생각해서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되는지가 어렵단 말이야. 생각을 이렇게 해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에 코사인 값을 알아. 그리고 6하고 3을 알아. 근데 문제가 시킨 미션이 뭐냐면 요거를 구하래. 그지? 그럼 내가 얘를 딱 그어버린 순간 얘는 더 이상 사각형이 아니야. 삼각형이 세모가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럼 눈을 뜨고 보세요. 얘가 나, 얘가 나? 라고 보면은 변 두 개가 써있는 이게 나은 거야. 그지? 그럼 내가 이제부터 구해야 되는 이 길이를 x라고 잡는 순간 이 삼각형으로만 눈을 돌려보면은
두 변이 있고 한 변 구하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각도 하나 알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나머지 각도가 누구면 제일 좋아? 이 새끼면 제일 좋지. 왜? 바로 대각이니까. 근데 얘를 구하는 방법은 사각형을 전체로 보니까 얘랑 얘랑 더한 게 180도였다며. 맞아? 그럼 내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줄게. 봐봐. 요거를 잠깐 알파라고 해봐. 그리고 그냥 한번 식을 써볼게. 그러면 x제곱은 요거의 제곱은 나머지 하나, 둘, 세 개를 변 두 개를 곱셈 공식 형태로 갖다 적고요. 그 다음 나머지 코사인 값을 이렇게 알파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 알파의 이름은 알파와 여기 써있는 이 b의 각도를 더해버린 게 무조건 180도였단 말이야.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b를 넘기면 얘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은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의 파이 빼기 b랑 같은 거 맞아? 그지? b 넘기고 요거를 요거 대신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번에 배웠던 공식은 이거 뭐다? 얘는 마이너스 붙인 코사인 b랑 같은 거지. 그지? 그지? 그럼 문제가 처음에 여기에 코사인 값이 9분의 1이라고 준 거니까 여기에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9분의 1인 거죠. 항상.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하자. 원이 있어. 사각형이 아주 요상하게 있어. 여기에 있는 코사인 값이 예를 들어 7분의 3이래. 그러면 여기 있는 코사인 값은 뭐야? 보자마자 뭐야? 마이너스 7분의 3이야. 무조건 부호 반대야. 됐지?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볼게. 여기에 있는 사인 값이 만약에 여기 사인 베타가 예를 들어 4분의 3이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코사인 값이 뭐다?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를 구하는 거는? 일단 얘의 코사인부터 구하겠죠. 그지? 얘의 코사인을 구하는 거는 빗변의 길이가 4고 높이가 3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루트 7이겠지? 그럼 코사인 값은 4분의 루트 7이지? 에서 끄덕이면 안 돼. 뿔마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럼 여기가 뿔마 중에 뭐가 맞는지를 알려면 뭘 봐야 되는 거야? 얘가 둔각인지 예각인지를 봐야 돼. 아유 어렵다. 정신 차려봐. 봐.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맞아요?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 맞아요? 그럼 이 정보가 뜻하는 거는 사인 해놓고 괄호 이러고 있으면 여기에 들어있는 각도가 0도부터 180도일 때까지는 무조건 양수다 이거지. 근데 삼각형이 생길 수 있으면 여기는 절대로 180도 못 넘어갈 거 아니야. 얘가 210도가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삼각형이 존재하는 한 사인 값은 맨날 양수 맞아? 이 말 알아들었어? 이 새끼가 예각이건 둔각이건 직각이건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코사인 값은 어때?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1/4분면까지 2분의 파이까지는 양수지만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각도가 둔각이었다면 그건 얘가 붙어야지. 잘 생각해봐. 여기가 둔각이었으면 얘가 마이너스지. 그럼 얘가 예각이니까 여긴 플러스지. 반대로 여기가 예각이었으면 얘가 플러스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지. 나 되게 중요한 거 얘기했어. 서술형 할 때 맨날 틀려 이것 때문에. 너네는 서술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알잖아.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센, 마플, RPM, 고쟁이 이런 걸 다 풀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할 거는 대표적인 유형서 하나를 완벽하게 조지고 부교재 문제를 외우는데 그 문제들을 답을 서술해서 쓸 때 건덕지가 안 잡히게 정확하게 쓰면 돼. 그지? 그럼 다른 학교 애들이 300문제 풀 때 너네 100개만 푸는 거야. 대신 나머지 200개를 풀 시간 동안에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연습하는 거잖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얘가 9분의 1이라고 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9분의 1이라고 끝나는 거지. 넘어간다. (828번) 지금 문제가 뭐 하라 그랬냐면 세 변의 길이가 나왔어. 그치? 세 변의 길이가 나왔는데 그 세 변의 길이가 좀 이상해. 대충 쓸게요. 누가 제일 길어요? 3이 제일 길죠? 느낌적으로 얘인 것 같아요. 여기 3. 제일 짧은 거 루트 5잖아. 한 여기. 나머지 2루트 2니까 루트 8 여기. 됐니?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여기 감마라고 해볼게. 한 번만 이해해봐.
그러면 사인 알파분의 루트 5랑 사인 베타분의 2 루트 2랑 사인 감마분의 루트 5가 뭐라고? 3이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 값의 비율은 대변의 길이비와 정비례하니까 대변의 길이가 길수록 얘가 제일 큰 거 맞지? 그러면 일단은 이 그림에서 내가 좀 부정확하게 그리긴 했지만 이 각도랑 이 각도랑 이 각도를 실제로 재보면 누가 제일 길어야 돼? 대변의 길이가 긴 얘가 여기가 제일 길어야 되는 거 맞아? 알아들었어? 요거 하나 생각해봐. 너네가 알고 있는 30도, 60도, 90도짜리 그림 생각해 보시면 1대 루트 3대 2가 어디가 1이야? 무조건 각도가 제일 쪼만한 여기가 1이지. 각도가 2등인 얘가 루트 3이지. 각도가 제일 긴 여기가 2지. 무조건 그거라고. 각도의 크기가 작을수록 대변의 길이는 짧은 거야.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가장 작은 내각이니까 크기가 가장 작은 루트 5가 마주보고 있는 이 알파를 구하라는 얘기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세 변의 길이를 알잖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코사인 법칙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알파를 써보시면은 알파가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 루트 5니까 그 루트 5를 제곱한 게 한 번 빼져 있는 것 뿐이고 나머지 두 마리, 얘랑 얘. 나머지 두 마리가 여기는 제곱해서 더해져 있으면 되고 밑에는 2랑 곱해져 있으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저 이상한 계산을 한번 해봐요. 그럼 분모는 12 루트 2야. 그리고 분자는 9 더하기 8 한 다음에 5를 빼는 거니까 12야. 그러니까 12가 지워져 갖고 루트 2분의 1이야. 그럼 코사인 알파가 루트 2분의 1이지. 그 알파가 몇 도야? 확실해? 그치. 근데 삼각형이니까 45도가 확실하지. 이해됐어? (34번) 이제 문제가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제목이 뭐예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두 개 다 쓰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쓸 건데 뭐부터 어떻게 쓸 건지를 생각 잘 해봐라 이런 뜻이고, 그지? 그러면 항상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너가 이 문제에서 알고 있는 거랑 너가 이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를 잘 생각해봐. 알겠지? 그림 봐요. 지금 현재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어. 그러면 이 문제가 뭐를 구하라고 시키든 간에 상관없이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나는 얘를 이미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잖아.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 나머지 대변 길이 구할 수 있다고. 뭐에 의해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럼 얘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너가 지금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때 문제가 뭘 구하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래. 됐지?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할게. 봐봐. 행동 강령인데 도대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언제 어떻게 쓰는 거를 구분할 수 있냐 이런 뜻이잖아 지금. 됐어? 자, 생각해봐.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총 몇 개의 요소가 있냐면 변 3개, 각 3개 맞아? 변 3개, 각 3개? 그러니까 얘를 6요소라 그래. 됐지? 근데 최소한 나머지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최소한 3개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6개 중에서 내가 3개를 알고 있어야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그 3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 만약에 각도만 3개야. 아니면 각은 2개인데 변이 하나야.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게 각은 1개인데 변이 2개야. 됐어? 마지막 변만 3개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치? 딱 잘라 얘기할게. 변이 더 많으면 코사인 법칙이야. 그리고 각이 더 많으면 사인 법칙이야. 그리고 하나만 더.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이 글자가 등장하는 순간 무조건 사인 법칙이야. 안 쓸 수가 없어. 머릿속에 그렇게 정리를 해. 알겠지? 태생적으로 내가 여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 내가 막 서울대 나오고 막 무슨
카이스트 나오고 막 이런 사람이어서 내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면 니네랑 공감대 형성이 안 되겠지, 그지? 그지? 내가 여기를 뒤지게 싫어했던 사람이잖아? 내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라고. 분명히 여기를 풀 줄 알게 되면 언젠간 막혀. 언젠간 막혀. 이걸 뭐부터 써야 돼? 막 이러면서. 판단 근거는 이거야. 알겠지? 그럼 지금 봐봐. 문제가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게 이거니까 당연히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은 사인 법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치? 근데 문제를 시작할 때 네가 알고 있는 걸 봐. 변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나머지를 최대한 구해보시고 그걸 토대로 사인 법칙을 써서 마지막에 마무리한다. 이런 뜻이라고. 알아들었지? 해볼게. 그래서 저 문제를 이렇게 써요. 변 BC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가 4하고 3이니까 4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인 거 맞죠? 이게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아니지? 2분의 1이지? 그럼 그 2분의 1이 얘랑 이렇게 지워지겠지? 그러면 25 빼기 12니까 얘가 13이 걸랑? 그러면 그림으로 돌아가면 여기가 루트 13이거든? 근데 문제가 왜 저번에 반지름 구하라 그랬으니까 사인 뭐분의 대변 이렇게 써가지고 2R 이거 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생각해봐. 너가 알고 있는 각도가 어디 있어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 60도라고 써. 그럼 그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루트 13인 거 맞죠? 이걸 계산하시면 R이 나오겠네. 이해됐지? (39번) 보세요. 문제에 또 등식이 나왔죠. 무조건 변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까 한 거 기억나요? 응? 얘를 변을 어떻게 바꾼다? 사인 A는 지름분의 대변. 또 사인 B는 지름분의 대변. 맞지? 쌤 코사인 C는요? 이거 어떻게 바꿔요? 이거 어떻게 바꿔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코사인 C네. 그럼 C가 마주보는 변 소문자 C가 한 번만 써 있는 거네 이렇게. 그지? 그 나머지 AB가 있잖아. 그 나머지 AB를 여기다가 제곱해서 2번 쓰고 2랑 곱해서 2번 쓰고 이렇게 하는 거야. 돼? 너네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식이 훨씬 깔쌈하지. 되게 쉽게 생겼잖아. 백날 첫날 해봐라. 45도 30도 백날 해봐. 절대 못 풀어. 안 풀리는 거야. 근데 이 식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처음에는 좀 다소 이상해. 좌변은 2R분의 A야. 그지? 우변은 2 곱하기 사인 B니까 2R분의 B 곱하기 코사인 C니까 2AB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써있는 거 맞죠? 그냥 보면 얘가 뭐냐 싶어. 그지? 나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일단 양변에 넘어갈 때 양변에 2R을 곱해. 양변에 2R을 곱해서 분모를 죽여 일단 이렇게. 그리고 생각해보시면 여기 있는 2가 얘랑 약분해서 지워질 거고 여기 있는 B가 얘랑 지워질 거고 그럼 남아있는 분모 A 하나를 옆에다가 싹 곱할 수 있잖아. 그럼 남는 게 A제곱은 우변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말고 없잖아요. 다 끝났잖아 지금. 그럼 얘랑 얘 지우면 이게 0이라는 거지. 자 따라서 B제곱 빼기 C제곱이다. B제곱이 얘랑 같다. 서술형에 뭐라고 써야 돼? B 플러스 C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B가 C랑 같다 이렇게 쓰는 거야. 맞지? 답은 2번인 거고. 머릿속에 각인시켜. 여기 써놓은 기본 것들은 다 외우는 거야. 그리고 각도에 대한 식이 들어있는 등식을 만나면 무조건 다 변으로 바꾼다. 지금 50번째 얘기하고 있어. 자, 42번. 님들 부교재 가시면 비슷하게 있어요. 무슨 뭐 제트스킨이 뭐냐고 하나 있더라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아무리 거속시를 싫어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봐봐. 초속 5m라 그러면
내가 얘를 t초 동안 움직였다고 했을 때 거리가 총 5t가 된다 정도는 알지? 어? 내가 뭐 거석식 킬러 문제 풀겠다는 거 아니잖아, 그지? 이 정도는 알잖아. 그러면 저 그림을 봐봐. 얘네가 벌어져 있는 각도가 120도인 상태에서 A 방향으로 초속 5m, B 방향으로 3m로 가고 있대. 그럼 만약에 문제가 t초만큼 지났다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움직인 친구가 움직인 거리는 5t가 된다, 맞죠? 여긴 3t가 된다, 맞죠? 그러면 얘랑 연결했을 때 생기는 화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빠져서 그래. 이렇게 있는 이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t가 있긴 하지만 두 개 알잖아. 두 변과 끼인각 알잖아. 그지? 그럼 이제 요만큼의 길이를 잠깐 x라고 잡고 풀어봐. 그러면 x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 5t의 제곱 더하기 3t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t 곱하기 3t 곱하기 코사인의 120도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기현아, 왜 이렇게 자꾸 힘들어해?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랑 지워지면서 부호까지 싹 이쁘게 바뀌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25의 t제곱, 여기가 9t제곱, 그 다음 여기가 15t제곱인 거야, 플러스. 그치? 그럼 봐. 40t제곱에 얘 더하니까 49t제곱이잖아. 그러면 결국에 요거를 제곱한 게 49t제곱이니까 여기가 7t인 거네. 그치? 그럼 얘는 여기가 5면 여기가 3이면 얘는 무조건 7일 수밖에 없는 거네. 근데 문제가 10초 후를 물어봤잖아. 그럼 10초가 지나면 여긴 70이겠죠? 맞아요. 10초가 지났으니까. 자, 다 끝나간다. 다음 넓이죠, 이제. 3개 중에 2개에서 벌써 하나 남았어. 하루 만에 한 단어 끝내는 거 되게 이례적인 일이잖아, 그지? 문제 풀기 전에 삼각형의 넓이라고 돼 있거든. 근데 뒤에 가면 사각형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소개할 건데, 됐죠? 일단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총 몇 가지가 있을까 하시면 사람들마다 뭐 교육과정 외 거를 끌고 와가지고 막 몇 개를 더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너네가 알면 되는 거는 그냥 딱 3개야. 됐지? 딱 3개. 사실 근데 2개도 충분해. 됐니? 첫 번째,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거. 넘어간다? 모르면 죽어 그냥. 숨 쉬지 마. 산소 아까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거 봐. 그 아래 게 뭐냐면 2분의 1의 AB 사인 세타. 어떤 상황이냐면은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2분의 1의 밑변 높이를 하려고 봤더니 얘가 뭔지는 알지만 지금 이 높이를 모른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에 각도를 하나 이렇게 알고 있대, 세타라고. 그때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이웃한 두 변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으로 구할 수 있대요. 중3 때 배우는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를 내렸다고 봐요. 그럼 이 파란색이 있죠, 이렇게. 이 파란색에서 이만큼의 높이를 구하는 방식이 아까 나왔다. 얘 곱하기 사인 값 하면 이거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B 사인 세타지. 그렇잖아. 그리고 봐. 얘가 밑변, 얘가 높이, 나누기. 이거 똑같은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으로 알면 되는 거는 한 요 정도가 있어. 안 끝났어. 하나 더 있어. 봐. 아까 했던 거. 내저번에 대해서.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고 있을 때. 응? 이때만큼은 2분의 1의 둘레 곱하기 R로 구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이건 모르면 사망이야.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은 세 변의 길이를 알 때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래 뭐 그냥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 넓이 구하래. 그러면은 원래 정통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에 각도를 알면 되지? 그럼 2번을 쓸 수 있잖아. 맞잖아. 여기 끼인각 여기 두 변 알고 여기 끼인각 알고 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구하지? 이걸로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걸로.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잠깐 세타라고 잡으면 코사인 세타는 얘가 한 번 써 있는 거 구할 수 있지? 나왔지? 코사인 값이 나왔어. 그럼 그걸 보고 사인 값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이게 정석이야 원래. 응? 근데 이거를 헤론이라는 녀석이 뭘 하나 만들었대. 헤론의 공식이래. 자, 궁금하시면 여기 앞에 가셔서 어디 갔어? 여기 앞에 가셔서 이거를 보세요. 자, 만약에 네 뇌용량이 된다. 외워. 근데 나는 풍문고 학생한테 설명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서술형에 이렇게 나왔을 때 적었으면 네 빵점이다. 아예 그냥 뇌 속에서 지워.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왜 말하냐면 선생님이 수업하신 내용 중에 제 친구가 말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뭔가 말하는 걸 들었어. 이 새끼가 쉽게 풀 수 있대. 근데 이거 왜 안 알려줬어? 라고 나 탓하지 말라고. 응? 이거는 나는 배웠었어. 그리고 나는 대학생 이후로 이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그 말인즉슨 이 새끼를 몰라도 풀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는데 뭔가 굳이 이런 걸 알 필요까지는 없구나. 그리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야. 서술형에 쓸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푸는 이 프로세스를 연습하는 게 낫다. 알겠지? 그래서 이건 없어요. 공식으로 이렇게 3개 됐나? 자, 그럼 사각형. 사각형도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이쁘장한 평행사변형. 쌤, 마름모는요? 똑같은 거죠. 마름모는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평행사변형의 두 변을 A, B라고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끼인각을 세타라고 했다 치자. 그럼 그때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AB 사인 세타지. 2분의 1이 안 붙지. 왜 안 붙을까? 이렇게 자르면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요. 그죠? 두 번째, 평행사변형이 아니야. 평행사변형이 아니고 어떤 못생긴 사각형이 있어. 어떤 못생긴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다행히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이렇게 대각선과 이렇게 대각선을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넷 중에 뭔가 하나를 알고 있는 거야. 됐지? 그리고서 이 대각선의 토탈 길이를 x, 이만큼의 토탈 길이를 y라고 했다 치자. 됐나요? 그럼 그때 이 넓이를 구하는 건 옌병 다시 2분의 1이 붙어. 2분의 1의 두 대각선 곱하기 사인 세타. 됐지? 설명해 줄게. 혹시 마름모 넓이 공식 아는 사람?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 붙지. 그게 왜 그런 거야? 마름모를 구하는 방법이 애초에 직사각형에서 네 변의 중점을 잡아가지고 다이아몬드로 이으면 얘가 네 변의 길이가 똑같은 마름모잖아. 그리고 한 대각선의 길이를 A,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B라 그러면 A 곱하기 B만 해버리면 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가 이게 다 똑같으니까 그걸 나누기 2를 해야 똑같은 거지. 이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거든? 그러면 지금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러면 지금 이 공식을 이렇게 이해를 해봐. 한 대각선 x 곱하기 다른 대각선 y 곱하기 사인 끼인각이 90도니까 1이잖아. 얘랑 원래 맥락이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하나? 그 두 번째 설명. 이 네 부분의 길이를 각각 A, B, C, D라고 해봐. 딱 한 번만 할 거야. 나중 가갖고 여긴 2분의 1이 왜 붙어요? 라고 묻지 말라는 뜻이야. 제발 좀 외워봐. 자, 왼쪽에 있는 이 넓이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얼마예요? 파이 빼기 세타죠? 그럼 왼쪽 친구 넓이는 2분의 1의 AC의 사인 곱하기 사인 파이 빼기 세타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 얘 넓이 얼마야? 2분의 1의 BC 사인 세타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의 BD 사인 세타 맞죠? 사인 파이 빼기 세타.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아랫부분에 존재하는 거는 2분의 1의 AD의 사인 세타지. 자, 4개를 다 더해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4개를 더하려고 봤더니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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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은 거 맞아요? 그리고 2분의 1 다 같은 거 맞아요? 그럼 얘를 애초부터 2분의 1의 사인 세타로 묶어도 돼요? 다 같으니까? 그럼 그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AC 더하기 BC 더하기 BD 더하기 AD 맞아요? 얘를 C로 묶으면 A 플러스 B 곱하기 C죠. 얘를 D로 묶으면 A 플러스 B 곱하기 D죠. 다시 그거를 A 플러스 B로 묶으면 C 플러스 D죠. 그게 XY지. 된 거야? 된 거야? 그럼 너네가 이해할 건 이거야. 여기에 2분의 1이 왜 안 붙어? 2분의 1이 붙어 있는 거를 2개 더 할 거니까. 여기엔 2분의 1이 왜 붙어? 이거 4개를 더할 때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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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인수분해 꼴로 합쳐지는 거니까. 됐지? 제발 좀 외워봐.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845번) 이거 하고 부교재에 있는 심화 문제 하나만 하고 끝내자. 알겠지? 쉬운 거 했으니까 어려운 거 하나만 해봐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5번. 상황 파악이 힘들면 그림부터 그려봐. 5하고 8이 있잖아. 그치? 자, 보세요. 대충 그린 거야. 8하고 5가 있대. 그지? 그게 A랑 B래. 근데 문제가 C를 찾으래. 그럼 뭘 찾으라는 거야? 이거 2개 말고 남은 얘를 구해달라 이거지. 근데 얘가 C잖아. 얘가 이름이 소문자 C가 되는 순간 각도 C는 무조건 여기죠. 됐죠? 근데 문제가 넓이가 나왔잖아요. 10루트 3이라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넓이를 쓸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 2분의 1에 두변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 맞아? 근데 지금 두변 길이가 8하고 5네? 그럼 사인 끼인각을 무조건 C로 쓸 수밖에 없는 거 맞아? 그러니까 2분의 1에 8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C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게 10루트 3 맞아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숫자가 20이거든? 그럼 그 20을 넘겨갖고 나누기를 해줘버리면은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이지? 맞지?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사인 값을 알고 있는 거네? 근데 문제가 얘를 구해달라 그랬네? 그러면 얘를 구하라는 얘기네 지금? 됐어? 그러면 이거 알고 얘 알 때 마지막에 얘 찾으라는 거니까 마지막은 코사인 법칙이지. 그럼 코사인 법칙으로 C의 제곱은 나머지 2개 8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8 코사인 C다. 맞나요? 64, 25 얘가 40이니까 80 곱하기 코사인 C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코사인 C가 뭔지 알아야 되지. 사인 C가 이거지. 코사인 C는 뭐야? 2분의 1? 아까 얘기했는데 혹시 2분의 1이라고 한 게 저 단서를 봤어? 저걸 보고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인정. 자,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봐. 사인 C가 이거래. 그러면 사람이 이제 두 부류로 갈려. 첫 번째, 이거 많이 봤던 건데 이거 60도 아니야? 60도네? 2분의 1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걸 못 알아봤어. 그래도 여기가 2고 루트 3이니까
피타를 어떻게 쓰면은 여기에 1 나올 거고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얘다라고 쓴 사람이 있어.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C가 예각인지 둔각인지에 따라서 코사인 값은 부호가 바뀔 수 있단 말이야.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네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정하는 거지. 그래서 저거를 보고서 플러스라고 말한 거면 인정인데 습관적으로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거면 넌 틀린다. 시험 문제가 틀릴 수밖에 없다고. 알아들었어? 꼭 여기를 보셔야 돼. 코사인은 제발 부호 조심 진짜. 진짜.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된다. 알겠지? 예각이니까. 그럼 계산하면은 40을 빼는 거니까 여기가 49가 돼버려.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7이야. 됐나요? 자, 나머지 비스무리한 거 다 열심히 해보시고 제가 세종고 애들 풀 때는 센 C단계를 하나 풀었는데 너네는 부교재를 풀 거니까 뒤로 주세요. 자, 쭉 넘겨서 14강에 심화 2번으로 와보세요. 거의 맨 끝에 있을 거야, 거의. 학교에서 이거 수업했나요? 아직 안 했겠죠, 여기까지는? 응. 했어요? 오, 이거까지 했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어? 고3 6월 평가원 10번이면 4점짜리인데. 오. 가서 따져. 저희 반 차별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했어. 그림 봐봐. 고3 4점짜리야. 당연히 어려운 거야, 그지? 응. 그림 한번 쭉 봐요. 뭐 문제가 나와 있는 게 뭐고 내가 찾는 게 뭐고. 자, 문제는 그냥 뭐 그림이 저래. 그리고 알고 있는 걸 보니까 자, 여기가 3, 그리고 여기가 2, 그리고 얘랑 얘랑 똑같다고 한 거 하나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찾으라고 시킨 미션은 요만큼만 좀 구해주세요. 이런 게 하나가 있어. 그쵸? 그럼 딱 이걸 보는 순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원 안에 한 점이 있을 때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같다 라는 게 보자마자 떠올라야 돼. 그럼 만약에 그걸 모르는 고3 학생들은 저때 어떻게 풀었을까? 여기 선이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 선을 하나 긋든 여기 선을 하나 긋든 해서 닮은 비를 네가 찾아야 되는 거야. 네, 그런 거를 다 생략한 프리패스가 하나 있는 거라고. 됐지? 그럼 결국에 일단 내가 처음에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식이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D라고 써 있으니까 이 문제를 대표하는 식은 딱 한 줄로 이거야. MA, MC 곱한 거는 MB, MD 곱한 거랑 같다. MA, MC, MB, MD. 근데 문제가 찾으라고 한 게 지금 MD인 요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를 X라고 잡으면은 나머지 3개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지? 그 나머지 3개를 한번 잘 찾아보자. 이런 거야. 근데 보니까 MA랑 MC랑 같다며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를 그 길이를 잡을 때 처음부터
여기를 t, 여기를 t라고 해보자. 어때? 하은아, 정신 차려. 됐죠? 그럼 여기랑 여기를 tt라고 잡았어. 그럼 이제 여기만 좀 잘 구하면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문제를 잘 보니까 정보가 한 개 더 있거든. 코사인의 각도 BAC. 그걸 구한 게 8분의 7이라는 걸 줬어. 그럼 이 코사인 값을 줬잖아. 코사인 값을. 근데 BAC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그죠? 그러면 이 각도가 포함되어 있는 삼각형을 보시면 두 개가 있어. 여기 조만한 얘도 있고요. 이 큰 얘도 있지. 그지? 이 각도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쓸 거야. 첫 번째, 삼각형 ABC에서 쓸 거야. 이 전체에서. 두 번째, 여기 조그만한 거, 삼각형 ABM에서 쓸 거야. 됐어요? 근데 그 두 개를 쓸 때 아까 내가 마르고 닳도록 강조한 게 뭐냐면 여기서 어떤 거를 하나를 혼자 둘 건지는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 무조건 여기 있는 이 각도의 대변이 혼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지금 각도이기 때문에 삼각형 ABC에서 보라색으로 쓰려고 하거든. 무조건 2가 혼자 있어야 돼. 그럼 여기에 식을 써봐. 2의 제곱은 맞지? 그럼 나머지가 뭐지? 3하고 2t죠. 이 보라색이니까.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2t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t 곱하기 코사인 값. 맞니? 근데 그 코사인 값이 지금 문제가 8분의 7이라고 준 거였잖아. 이해됐어? 맞지? 그럼 보라색을 좀 잘 보시면은 이거 넘길게. 0이라고 쓸게. 그러면 여기가 4t 제곱. 그 다음에 8, 2 약분하시면 여기 2 남을 거니까 2분의 21t. 그리고 9랑 4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5가 는 빵이다 이거지. 그러면 양변에 2씩 곱해줘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니까 다행히도 인수분해가 된대요. 안 될 것처럼 생겼는데 된대. 응? 여기가 8t, 여기가 t. 그리고 여기가 2, 여기가 5 이러면 16에 5니까 21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야. 됐나? 그러면 현재 지금 이 결론이 뜻하는 건 뭐냐면 t가 될 수 있는 값이 8분의 5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 둘 중에 뭐가 맞아? 숫자가 이게 이쁘니까 이거야? 아니죠. 저기 정보를 봐봐. AC의 길이가 3보다 길다 그랬어. 그러면 얘가 3보다 커야 돼. 그지? 그럼 2t가 3보다 크려면은 위에 거는 부족한 거야. 안 돼. 알아듣나? 그래서 현재 지금 t가 무조건 2예요. 그럼 t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결국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시면은 2 곱하기 2는 mb 곱하기 md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 mb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때 그 mb를 구하려면은 다시 이 조그마한 흰색 삼각형에서 한 번 더 쓴다. 근데 여전히 나는 각도를 얘밖에 모른다. 그럼 누가 혼자 있는다? 얘가 혼자 있는다. 됐나? 그래서 mb의 제곱은 현재 지금 문제가 t가 2라 그랬으니까 2하고 3,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값. 맞지? 헷갈리면 안 돼. 여기 앞에 있는 2는 여기 원래 있는 그냥 2야. 그리고 뒤에 있는 두 개가 두 변의 길인 거지. 그지? 여기가 8분의 7인 거죠. 이렇게. 맞나요? 계산해봐요. 4 더하기 9. 그 다음 이렇게 약분 때리면 아까 2 남는 거였어. 그 마이너스 2분의 21.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이게 2분의 5가 나오네. 그래서 제곱 없애려고 루트를 씌우니까 얘가 루트 2분의 5가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야. 그거를 여기 갖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얘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 옆으로 넘기면 되니까. 됐어. 내가 진짜 종이 아까워가지고 이 문제를 이 프린트를 만들 때 4개밖에 안 넣었어. 좀 저기 내 하드에 보면 진짜 한 30개 쌓여 있어 이거. 나중에 연습할 때 갖고
와, 뽑아줄게. 응? 그 정도로 시험에 맨날 나온다는 거야? 난 참 웃겨.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진 지가 언젠데 이거를 수능에 내는지도 참 모르겠고,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이 평가할 건 아니지만, 그지? 그러니까 아무튼 너네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원주각을 통해서 이 닮은 비를 찾아내는 게 내신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니까 우리의 필수 소양이다. 알겠니? 공부하시고요. 숙제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보통 개별 수업을 다들 월 아니면 화까지, 월요일 날 아니면 화요일 날 하잖아. 그지? 자, 그때 올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드린 센 프린트의 B단계까지는 해서 오세요. 됐죠? 이제 놀 때 아니야. 그리고 특히나 지금 더 박차를 가서 해야 돼. 수학여행도 갈 건, 그 수련회도 갈 건데, 그지?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올 때까지는 요거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거 더해서 학교 부교재 있죠? 그 부교재에 13, 14강을 전부 다 해서 옵니다. 내가 수업 해줄 건데 한번 풀어보시라고. 알겠지? 이번에 심화 문제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실력 따지기 문제들이 크게 어려울 게 별로 없어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집 갈 때쯤에 내가 13, 14강 중에 원본 문제를 내가 손에 풀어놓은 거는 이미 다 써놨어. 이따 보내줄게. 일단 한번 너희가 해보고 그걸 이제 보고 공부해보시고.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바로 수요일을 나가야 돼서. 알았지? 자리 정리하세요.